직장인들은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세금 하면은 주된 관심사가 연말정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네, 연말정산 뭐가 공제가 되니, 환급이 받니. 저희가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이 채널의 명칭에 맞게 지금은 월급쟁이지만 어쨌든 부자가 되려고 경제적 자유가 목표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부자가 된다는 거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그리고 갖고 있을 때, 또 나중에 팔 때 계속해서 이제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본인이 알아야지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투자도 하는 건데, 나중에 뭐 부를 다 이루고 나서 그때 신경 쓰겠다 이러기에는 그 부를 이뤄가는 과정마다 세금이라는 지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도 세금의 이름들, 그 다음에 뭐 언제 내는지 그런 것들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면은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세금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무사님은 사실 국세청에서도 근무를 하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세금 폭탄 사례가 있나요? 세금 폭탄 하면은 뭐 대부분이 세무조사죠. 그 액수를 떠나서 일단 세무조사는 누구에게나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근데 세무조사 하면은 대표적인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같이 여기저기서 좀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무서운 조사라고 해서 네. 그 사례를 하나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네. 우선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본인 소득이나 어떤 나이 대비해서 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조사예요. 네. 그럼 너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라고 하면서 그 돈의 출처를 이제 쫓아가는 조사입니다. 이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신도시 같은데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뭐 네. 슈퍼카에 온갖 명품의 그런 SNS에 자랑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동산 이제 취득 자금에 대해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친구 계좌에 어느 회사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그걸 발견해서 그 돈을 다시 또 따라가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하던 사업체가 있었는데 네. 그 사업체에 이제 매출을 좀 누락을 하려고 아들 명의의 이제 차명 계좌로 입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매출 그 누락한 것까지 들통이 났고, 네. 또 보니까 이 아들이 월급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게 어머님 회사였어요. 근데 실제 일도 안 하는데 어머님 회사에서 이제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 그 급여를 계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소득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 누락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합소득세가 또 나오고요. 어머니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 취득한 자금에 대한 증여, 네. 그래서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로 수십억 단위의 이제 네. 추징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슈퍼카, 갑자기 해외여행 명품 이런 걸 막 SNS에 올리는 것들이 결국은 증거가 된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SNS를 보고도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거를 보고 해서 세무조사가 바로 연결된다기보다 우선 가장 큰 거는 부동산입니다. 어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이제 돼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걸 이제 알아보죠. 그렇죠.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요. 네. SNS 같은 건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나는 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아직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상속 같은 경우는 10년간 뭐 5천만 원, 그리고 뭐 차용증을 쓰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토막 지식으로 네.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틀린 얘기인지도 좀 궁금해요. 뭐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집이 없으면 세금 걱정 없다. 뭐 맞죠. 집이 없는데 뭐 세금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네. 근데 집이 없어도 앞으로 뭐 취득을 할 예정이라든지 그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고, 뭐 상속 10년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 이제 증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네.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아니면 성년이면은 10년마다 5천만 원씩 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10년마다 증여를 해라. 네. 그런 부분이고요. 차용증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증여인데 마치 차용증 쓰면은 증여가 아닌 걸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빌린 것처럼 하기보다 진짜 빌렸으면은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진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의 단어와 어느 정도의 정의, 이런 것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지 조금 큰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책에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실무하는 저희 세무사들한테 대상으로 쓴 책은 아니고 저희 최대한 좀 일반인들 대상으로 좀 쉽게 쓰려고 좀 노력한 부분인데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취득할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는 보유세라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거고요. 나중에 판다면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공짜로 얻는다면은 징역 아니면 상속세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사실 뭐 취득세나 보유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정해진 금액에 정해진 요율이라서 개연성이 없는데 양도나 뭐 상속 증여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세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또 언제 증여를 하는지 또 상속을 되면은 누가 상속받는 게 좋은지 상속 평가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데서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양도세에서 비과세 부분, 상속 증여 부분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재벌도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뭐 조부모님의 재산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증여 상속세가 뭐 많이 나올 일이 있을까요, 세무사님? 저희가 상속세 하면은 네. 그 전에 뭐 상속자들 그런 드라마처럼 본인 전용기가 있고 기사가 딸리고 저택에 살고 이런 사람들을 상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상속세가 정말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뭐 상속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네. 전에는 상속세 자체를 뭐 신경도 안 써야 될 분들도 지금은 상속세가 내야 되는 대상자가 그 범위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배우자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5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음흠.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10억이라면은 5억을 빼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이제 10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0억이 안 된다면은 뭐 상속세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24년 지금 상속세 증여세율입니다. 네. 30억이 넘으면 이제 50% 세율인데요. 이것저것 공제하고 난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는 경우에 50%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거는 24년 전입니다. 네. 2000년 상속세 증여세율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나요? 아니 어떻게 똑같나요? 예, 바로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24년이나 지났는데? 네. 그러니까 24년 전에 2억과 네. 지금의 2억이 엄연히 다를 텐데요. 네. 그 전에 2억 정도 부동산만 있어도 부자라고 그래도 꽤 비싼 아파트에 속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 뭐 전혀 나올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2억이 거의 뭐 한 3, 40억이 됐을 텐데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24년 전 인건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거와 지금이 다른데 저 기준은 계속 그대로 가니까 점점 이제 상속세 대상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증여세랑 상속세는요 같은 세금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공짜로 물려받는다 이런 부분에서 동일한 의미고요. 네. 다만 이제 살아 계실 때 주면은 징역, 아.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속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한 증여, 상속세, 절세 꿀팁에 대해서 네. 세무사님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예. 증여세에서는 이제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증여 재산 공제라고 일정 부분을 빼줍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데 10년이 지나야지 다시 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네. 증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증여를 해주고 그 공제 내에서 그런 증여세가 없겠죠. 그리고 네. 이제 10년 뒤에 다시 한번 또 증여를 해서 그렇게 증여세를 절세를 할 수 있고 이 증여가 이제 다시 또 상속이랑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과세 표준 그 세율표를 보듯이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가 돼서 네. 미리미리 이제 증여를 통해서 돌아가실 때 좀 더 재산을 가볍게 만드는 취지로 사전에 좀 증여를 하시라.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증여도 언제 증여하느냐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실 때 상속세 계산할 때 그 증여한 것도 같이 합해서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거면은 최소한 10년 단위 계획은 한번 세우셔가지고 낮은 세율 구간이나 네. 없는 한도에서 좀 내려주시는 게 네. 가장 많고요. 30대에서 50대라고 하는데 받는 포지션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주시는 분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은 아무리 저렇게 미리미리 해서 네. 절세가 된다고 해도 정작 주시는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간에 좀 그런 것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를 좀 따라가면 이게 바로 이 안에 절세 꿀팁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부자들은 하락장에서 증여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렇다면 지금 하락장이 좀 이어지고 있으니까 부자들의 증여가 좀 늘어났나요? 증여를 많이 하기도 하시는데요. 네.
그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주가가 좀 폭락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일반 주주들이야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런 오너 일가들은 그럴 때를 이용해서 주식을 많이 증여를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지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부동산이 물론 하락할 때도 있지만 또 언젠간 다시 회복을 하고 괜찮은 입지라면은 네.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를 이용해서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도 적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이제 증여를 먼저 하시는 것도 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이 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제 재산이 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라면 중개인이 있고 뭐 매수인 매도 이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증여는 어떤 식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져요? 매매든 증여든 네. 어찌됐든 명의가 이전되는 등기라는 네.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게 매매냐, 증여냐, 상속이냐 그 차이가 있고요. 등기 업무를 해야 되니까 물론 법무사님이 이제 등기 업무를 하면서 네. 이제 증여 계약서도 작성을 하실 거고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명의가 넘어가는 게 이제 증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계좌 이체를 해주는 게 증여인 거고요. 그렇게 증여된 결과에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이제 또 세무적인 영역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옮기는 등기 업무, 그다음에 그 등기 업무에 따른 세금 업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과 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기는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증여를 한다. 증여로 인한 명의가 넘어가는 거래다라고 한다면은 증여 받은 사람이 뭐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모든 세금은 이득을 본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하는 거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판 사람, 팔아서 이익이 생긴 사람이 양도세 신고를 하겠죠. 증여 상속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으니까 네. 그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 신고 과정에서 이제 세무 대리라고 해서 이제 세무사들이 이제 신고를 대행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죠.